대구의 화이팅! 화이팅!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의 예산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당위원장 남치루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아마 7시에 서울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 예산정책 간담회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대구를 찾아주신 예찬 대표님, 최고위원님들, 당 지도부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영드립니다. 지난해 8월 25일 우리 예찬 대표님께서 대표로 취임하시고 사흘 뒤 8월 29일 구미에서 제1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들께서 우리 대구 경북을 전략지역으로 선택해서 전폭적인 지역과 관심을,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대표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동안 우리 대구 경북은 TK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연말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대구의 예산을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1조 2,880억에 이르는 대구 산업성 개파 문제를 우리 민주당에서 주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대구를 방문해 주셔서 로봇산업, 물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우리 대구에는 달서구가 295억의 사업비를 했고요. 경북은 상주, 문경, 고령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22개의 뉴딜 사업이 선정되는 자치단체 중에서 4군데가 대구 경북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신 민주당 예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들께 인사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찬 대표님께서 주도하시는 민주당의 예산정책 간담회는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예산을 챙기고 제대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모임 간담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가서 예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의 해결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챙겨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이런 4월에 열리는 간담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속 있는 선전용이 아니고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지역 발전에 보탬되는 실질적인 그런 예산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지도부의 여지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지난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15명이던 지방의원이 55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었던 시의원이 5명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이었던 지방의 기초의원이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의 성원에 우리 민주당도 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의 시민단체에서 대구시의 의회를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 의원이 30명인데 우리 민주당 의원이 5분이 계십니다. 5분이 계신데 30명 중에서 5명의 우수 의원을 대구 시민단체에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5명 중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도 그 두 명이 선정된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민주당 의원이 5명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대구시 의회가 그야말로 대구 시정을 따지는, 챙기는 올바른 시의회가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각 초의회도 과거에는 그냥 통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116명 중에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의회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런 대구 시민들의 성원,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름 지역의 집권 여당의 시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발간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달 두 번째 토요일 동성로에서 민주당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회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께 친숙한 민주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의 성과가 우리 대구 시민들께 올곧이 알려져서 정말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보호가 아닌 대구를 챙기는 실질적인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부께 호소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점, 80점 받는 학생이 90점, 100점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20점, 30점 받는 학생이 40점, 50점 받는 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께서 대구 경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도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지금 20점, 30점 받고 있는데 반드시 40, 50점, 50, 60점을 받는 그런 민주당의 대구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대구 방문을 환영드리고 또 지도부를 뵈니까 저희 대구 시당의 당원 모두가 건강하고 기쁩니다. 자주 들려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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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 중앙당에 오신 분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서 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남주 대구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각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신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당 대구지킴이 홍일학 의원님, 김현건 대구경북 발전특별위원장님 세 분을 대구에서 만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대구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납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예산이 편성되는 4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지역의 우선 사업을 선정 단계에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금년에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는 날이라서 저희는 환송을 나가야 되는데 대구 경북을 꼭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당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균형발전 수건 사업으로
대구 산업도 출소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1조 1,000억 원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예타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역에서 나는 수건 사업이라서 그러나 면제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또 이게 이제 대구 시민의 교통과 편의를 물류를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그런 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18 망언에서 시작하더니 어제는 조양호 회장 별세를 정부의 간접 판결이라고 왜곡을 하고 또 강원도 산불을 가장 어느 때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현장에서 밤 12시까지 다음 장관이 인수인계 할 때까지 아주 전주야 이렇게 뛰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랬는데 마치 세월호 참패 때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 김순예는 당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바로 5.18 망언을 했던 분인데 당에서 징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대통령께서 언론인들하고 틀을 주셨다는 가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고 이런 행위들이 도를 넘치는 행위들이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결코 자유한국당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의 마음은 아주 이그러지고 정치는 아주 저열해지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행위를 앞으로 계속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잘 나간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이 있는데 실제로 와보면은 GRDP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기업들이 경북 쪽으로 많이 이제 옮겨갔기 때문에 경북은 GRDP가 반면에 대구는 GRDP만 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섬유 산업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수출에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섬유 산업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방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가 세계 로봇 산업과 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고 당에서도 최대한 뒷받침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가 제시하고 있는 대구 혁신도시 시즌2 그런 취소와 확보, 자동차 업계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은 우리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옛날에는 더 이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4.3 보궐선거에서 보니까 PK 쪽, 부울경 쪽은 우리 후보가 득표율이 어느 때보다 가장 높습니다. 통영에서는 우리 후보가 40%를 얻었는데 역대 그렇게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대 국회선거에서도 18%밖에 못 얻었는데 그만큼 이제 부산, 울산, 경남도에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됐다라는 걸 이제 뜻한다고 봅니다. 대구도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2분 계시고 광역의원이 5분 계시고 기초의원이 50명 계신 지역으로 좀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 당으로서 노력을 하고 당에서도 아까 전략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양치루 위원장님, 또 이구영 장관님이란 말이 아주 익숙합니다. 홍일학 의원님, 김현권 위원장님, 또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 또 김종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또 부의원님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장이 이렇게 꽉찬 느낌이어서 행복합니다. 대표님께서 또 남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해 새 지도부가 꾸려진 게 제일 먼저 이곳 대구경북을 찾았었고 또 사실 우리랑도록 자치단체장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갖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대구 경북을 더 챙기겠다, 절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앞으로도 모델이 될 것이고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3월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제가 강의군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찬 대표님께서 그동안 국정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예산이 4월부터 국처간에 기대부와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틀을 짜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정기국회 들어가서 그때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은 그 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사전에 챙겨서 틀을 짤 때 가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갖고 이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녀보니까 각 지역의 반응들이 정말로 이거 꼭 절실하게 필요한 일인데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효과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좋다 그런 반응 많이 보이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대구 경북에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더욱더 대구 경북 국민들께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저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허무맹랑한 허위 조작 정보 방안들을 주저없이 생성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기의 기분이 좋아지는 듯한 청란 현상이 있지만 결국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공공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산불,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잘 대처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소방관들과 산림정책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과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애를 많이 썼다.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도 정말로 조기에 대피하고 주의를 걱정하고 또 복구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강원도가 지금 관광 이 어려움에 닥쳤는데 관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낸 이 허위 조작 정보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덫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동해 산불을 김기현 장관님 얘기했지만 이걸 적절하게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아니야. 그랬더라면 그 깔아놓은 덫이 정말 산불처럼 번졌을 겁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저는 범죄적 수준의 이 모략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 정부가 시스템과 열의를 갖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어느 때보다 더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 불순한 의도가 국민들 사이에 퍼졌을 수도 있다. 그것이 국민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갈라치게 하는 이 의도는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 아니다,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요. 자유한국당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회영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98을 기록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권한 분산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해서도, 또 지역민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 대구는 첨단의료, 융합산업 특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대구 경북 지역 성장의 핵심 거점입니다. 또한 의료산업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과는 우리나라 국가균형 발전의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대구 혁신도시가 첨단의료 융합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료기술시험 훈련원,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 내연구원 등의 추가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 고3부터 시작이 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국가였습니다. 인적 자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경쟁력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의에 기초해서 관련한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김부겸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 그리고 이곳 대구에는 55분의 더불어민주당 지방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 번만 더 성과를 낸다면 이곳 대구에서도 지역주의를 작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와 경북도 당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246만의 대구 시민들과 그리고 대구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을 끌고 계시는 남치루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이번에 정말 강원도 3구를 헌신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오신 김부겸 의원님, 그리고 우리 특히위원회 전면직 의원님이시죠. 동일한 의원님, 김영건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시의 5분의 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 정말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구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이제 맞았습니다. 지난 그 대구시를 이끌어왔던 소위 영남 정권이라고 하죠. 그 정권 하에서도 대구 광역시의 1인당 지역 내 생산이 1992년 이후에 통계를 낸 이후에 25년째 정도 꼴찌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방의원들, 의원님들께서 이런 대구를 변화시키는데 분명히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대구의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보건복지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혁신 도시 시즌2에 대한 건의사항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서 적극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미래형 자율주행 R&D 기반 구성, 이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또 섬유와 안경이 대구의 뿌리 산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많은 최고위원님들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제 국민들을 경악해 하는 정말 국회 품위를 떨어뜨리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야당의 막말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을 정말 잃었습니다. 강원도 산불 당시에 지금 재난 위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하고 지금 복구름에서 애쓰고 있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놓고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의 방송을 그대로 해나리 회의에서 인용을 하면서 질의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책 특권에 기대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악용해서 정쟁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못 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민들이 막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과 막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제발 중단하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대구시당 남치루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신 김기영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그리고 또 발전을 견인해낸 우리 김영건 의원님 그리고 방금 우리 남치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 시민들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님들, 부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1인당 GRDP 전국 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보고서도 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기울어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는 경상도, 전라도를 포함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제조업 르네상스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대구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위원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 개선 진전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LO 핵심 협약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제87호, 98호와 강제 노동 금지 제29호, 105호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ILO 핵심 협약 중에서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는 개인의 인권적 측면이 강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관계 법령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제87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내 법령 정비에 약 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제무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한EU FTA에 의해 핵심 협약 비준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동 존중 사회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경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시당을 지키고 계시는 남치루 위원장님도 한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우리 이구경 장관님 비롯해서 홍인남 의원님, 김영권 의원님 많은 분들 대구에 이렇게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의원님과 또 우리 기초의원님들 대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5.18 망언과 관련돼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문자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2.28
민주운동의 발화점이 이곳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편으로는 또 대변했다는 생각에서 적절한 대응이었고 또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막말 경쟁을 하다시피 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이명박 정권 때도 조양호 이사의 연임을 반대했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연금 사회주의로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금 사회주의의 원조는 저는 MB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치졸한 정치 공세는 자유한국당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더더구나 나아가서는 나경원 이런 대표까지 이렇게 막말 정치 공세에 가담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런 정책 상황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비열한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 산업선 예비 다당성 면제 사업이 아마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로봇 산업, 도물 산업, 대구 전략 산업을 거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제안하고, 특히 기초나 강력 지방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대구는 없지만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조 지방정부 상위원장으로서 심부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남치로 광역시당 위원장님과 김우병 바로 직전 행안부 장관님, 홍일학 위원님을 비롯한 대구시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에 현수막에 쓰여져 있듯이 물산업과 혁신도시 대구 단디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를 정말 단디 챙기겠습니다. 이 내년 예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편성되고 있는 추경 예산에서도 이 대구시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3.7%에서 3.33%로 0.4% 대폭 하향 조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2.6%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8%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세계 경제 전망을 하향시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유지한 데에는 현재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경 예산의 효과를 그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를 평가했다라고 하는 이 후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치 총선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재해대책 추경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경제를 살리는 민생을 보강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정쟁에만 눈이 쏠려 있고 경제와 민생은 송두리째 버린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뭐든지 반대하는 습성, 이제 자유한국당의 속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 또 내수 진작이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IMF의 전망을 보더라도 만약 이 추경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간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 생활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고 바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 정쟁 정치, 이것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인 셈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증오의 정치, 광기의 정치, 이런 저주의 구판을 이제 그만두고 민생과 경제에 제발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대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철 우리 시당위원장님과 또 김부겸 홍익환 국회의원님, 지역위원장님들과 또 아주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혁혁하게 아주 성과도 내고 또 활동해 주시고 계신 시의원님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이제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오늘 이 대구시당과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올해 2019년도에 대구시의 국비 예산이 3조 719억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36건에 1,817억 원이 추가 반영이 됐었는데 이런 대구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었는 데는 당시에 국무위원으로 계셨던 김부겸 장관님, 그 다음에 우리 대구 출신의 홍익환 국회의원님, 김영건 대구 경북 특위위원장님이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그런 노력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장을 통해서 이제 2020년 대구 예산이 정부 예산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오늘 또 계기가 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에만 해도 아까도 앞에서 주셨습니다만 대구 산업선 철도가 국가규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이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사업 적절성 검토를 다 이제 마칠 것입니다. 마치고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가서 대구에서 원하는 대로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이런 당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대구가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와 글로벌산업 육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우리 대구시당과 우리 대구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에 꼭 필요한 물기술 인증원 설립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시당의 건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제 입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혁신도시에 있어서의 지역 인재나 또 대구 혁신도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우리 남철 위원장님과 우리 대구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과 함께 긴밀히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3일에는 정부의 예타 제도가 개편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와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당정 간에
이 예타제도 개선은 긴밀히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그래서 그 예타의 기준 규모도 상향하고, 특히나 그 우리 대구를 비롯한 우리 지방의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대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원 사업과 또 각 사업들이 그 예타 통과가 수월해질 수 있는 이제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 변화된 그 예타 제도 개선에 맞춰서 이 부분의 상반기 내에 확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으로도 대구시당에서 건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같이 챙기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오늘 대구시당에서 8건의 주요 현안 과제와 또 국비사업 반영, 3건의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 좀 이따가 건의해 주시겠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또 결정 여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정책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 윤후덕입니다. 그 예산 편성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짓고 완성하는 게 3월달입니다. 3월 하순에 하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조율해서 기재부로 제출하기 시작하는 게 5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 7월 해서 문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하면서 8월 초순이면 정부안이 완성되고 9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하죠. 우리 당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예산정책 협의는 이 예산 편성 지침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 각 부처가 지역의 예산뿐만 아니라 또 각 부처 예산을 취합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오늘 건의되고 또 새로 또 추가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은 해당 부처에 정부 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구의 발전 그리고 또 우리 당력이 더 확대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